출필고지하고 반필면지하라. 신물원유하고 유필유방하라. 출입문어 얻은 개패필공하라. 물립문중하고 물좌방중하라. 출필고지. 혹은 때로는 출필곡지 이렇게 읽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래다 해서 윗사람한테, 손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손 윗사람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아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특히 또 기역을 밑에 붙여서 곡, 그렇게 구분해서 옛날에는 읽었어요. 그래서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잘 알아서 그렇게 곡이라고 구분해서 읽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다 아래고로다가 통영에서 읽는 편이죠. 예전에 이제 그런 거를 심하게 따져서 읽는다면 아래곡, 그래서 출필곡지 그렇게도 읽어요. 아래고자 출필고지하고 반필면지하라. 나아갈 때는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마주대고 인사드려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지자가 또 이제 한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출필고지의 지자, 반필면지의 지자. 이런 거는 어조사 지자. 그런데 지자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보통 우리가 무슨 지자? 그래서 술 마시면 무슨 걸음? 갈지자 걸음, 그렇죠? 술 마시면 갈지자 걸음.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갈지 걸음 이런단 말이에요. 이 갈지 그럴 때에 갈은 가다죠. 가다지자 동사예요. 근데 실제로 동사로 쓰일 때보다 어조사로 쓰일 때가 훨씬 많아요. 지 서울 그러면 서울 가다. 제 나라에 가다. 노 나라에 가다.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렇게 동사로 쓰일 때보다도 조사로 쓰일 때가 훨씬 많아요. 진짜 많이 나왔죠? 영어 단어를 영문으로, 영어 문장으로다가 해놓은 사전이 뭐예요? 영어를 영어 문장으로. 그래서 영영사전. 그렇죠?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풀이해놓으면은 영한사전. 그렇지만은, 영어로다가 풀이했으면 영영사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자를 한문으로 풀이했으면 무슨 사전 될까요? 한한사전. 한자를 한문으로 풀이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뜻지자를 한한사전식으로 한문으로 풀이해 놓은 거예요. 뭐 지자는 심지소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연결해서 쓰면은 심지소지 위지지 그렇게 돼요. 심지소지 위지지. 이럴 때의 지의 역할이 다 틀려요. 요 뜻인데 뜻. 너의 뜻이 뭐냐? 너의 의지가 뭐냐? 그럴 때 뜻인데 심지소지 마음이 가는 가다. 그것을 일러 그것. 이렇게 쓰였죠? 다시 보세요. 마음이 그러면 지난번에 주어, 목적어, 가운데 서술어, 주어, 수어, 목적어 얘기할 때 주어는 뭐가 붙는다고요? 어떤 토가 붙어요? 은는 이가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다 조사지만은 주격조사라고 그래요. 이는 때로는 앞에 있는 것에 따라서 발음이 가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 역할이 주격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격조사라고 그래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요 지가 음으로 해서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주체로다가 새기는 거죠. 마음이. 철수가 영이 가 그렇게 하듯이 마음이. 여기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은 심이고 그 보조 역할을 하는 조사가
지예요. 어조사 지자. 가는 바, 이거 다소자인데 뭐뭐 하는 바. 그래서 이런 불완전 명사를 한문에서는 소로 써요. 뭐뭐 하는 바. 우리가 말을 할 때 오늘 특히 이제 우리 그 아파트에 그 안내 방송하는 그 분이 뭐 할 때는 이제 수요일이면 늘 상가가 들어와요. 과일 가게면 뭐 이런 게 들어와요. 부녀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인 바. 오늘은 수요일인 바. 오늘은 수요일인데, 오늘은 수요일인 것인데,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옛날 투르다 누가 그렇게 적어줬는지, 오늘은 수요일인 바. 이러면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곤 해요. 그럴 때 바자 쓰는 그 불완전 명사를 한자로다가 이렇게 소 쓰는 거잖아요. 뭐뭐 하는 바. 근데 그 바자를 우리말로다가 바꿔놓고 봤을 때 제일 편한 글자가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것 안에는 뭐뭐 하는 이유,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조건,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그냥 뭐뭐 하는 것 하나로다가 취급할 수가 있어요. 가는 것, 가는 바, 가는 것. 마음이 가는 것. 요거는 그러니까 갈지자죠. 동사죠. 실제적인 글자로 쓰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사예요. 마음이 가는 바. 그것을 일러. 그것을 일러. 그것이 뭘까요? 아니. 여기 심지소지. 그죠? 이거를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그죠? 이것을 일러 지라고 한다. 그게 뜻을 풀이한 말이에요. 이거를 또 간단하게 그냥 지를 중심으로 쓰려면은 지라는 것은 심지소지다. 지자는 심지소지다. 지 그리고 문장 끝에 쓰는 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시 쓰자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요 대명사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이렇게 그것을 일러 지라고 한다.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말이 잘 표현이 됐는가 다시 이렇게 곱씹어 보자고요. 뜻은 마음이 가는 거래요. 그 뜻 맞잖아요. 그쵸? 마음이 가는 게 뜻이에요. 뜻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심지소지. 마음이 가는 것. 마음이 가는 게 그게 뜻이다. 그쵸? 그래서 그 지자가 참 여기 나오는 것 말고도 지자는 무수히 많이 쓰여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마음이 가는 바 그것을 일러 할 때의 그것 그렇게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동사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쓰일 때가 많아요. 여기도 보면 출필고지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고한다.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겠습니다. 외출한다는 사실을 그 말이죠. 그것을 아랜다. 그래서 내용 파악할 때에 지자가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용 파악할 때에 필요한 거고 번역할 때에 그걸 자꾸만 집어넣으면 문장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문장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번역을 나아갈 때는 반드시 아래고 그 아래는 다 뭘 아래는지 알죠? 그렇게 그냥 번역할 때는 그것을 뭐 내지는 잡다하게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깔끔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지자가 왜 쓰여졌느냐? 그것은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문장 파악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반필 면지할 때 반은 되돌아오는 게 반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까마귀 말하면서 반포지효, 그렇죠? 그것도 되돌아오는 거 돌이킬 반. 그래서 돌아와서는 나갔다 돌아와서는 본래 있던 자리로 오는 것이 돌아오는 거죠. 집에 있다가 나갔다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다. 돌아와서는 반드시 면은 난면자니까 얼굴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면지 돌아와서는 반드시 돌아왔습니다라고 돌아온 사실을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물 원유하고 유필 유방하라. 요때에 처음에 나와 있는 글자는 산가하다. 그럴 때 산가할 신자. 산가할 신자인데 요런 경우에는
삼가 뭐뭐하다, 삼가해서 뭐뭐하다 그렇게 해서 요 삼가 이거는 문장 성분으로 보면은 부사예요. 부사는 사실은 극한 상황에서는 없어도 되는 게 부사예요. 없어도 되는 게.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부통령은 없어도 되지요. 그렇죠? 이제 뭐 역할이 있고 중요하긴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만 있고 부는 없어도 돼요. 그렇죠? 사장만 있고 부사장은 없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있으면 좋고 있으면 뭐가 확실하고 있으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문장 성분에서도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사라는 것은 뭐 빨리, 얼른, 뭐 이런 종류, 삼가 이런 게 다 부사인데 그런 말은 없어도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게 들어감으로 해서 문장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강조해주고 그런 전달의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 신자가 말하자면 뭐뭐를 삼가하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삼가하다라는 실제적인 동사로 쓰이는 건데 여기에 신자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부사지. 그런데 이 한자 한문은 한자 자체가 이게 고리버기 때문에 글자가 변형이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먹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변형시키려면 먹은 그냥 있고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자는 그 글자를 흐트려 봐요. 그럼 다른 글자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문장 위치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서 동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이게 삼가하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삼가하다 하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주어가 먼저 나오고 수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한문의 순서라 그랬어요.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수로는 뭐뭐다 이게 수로라 그랬죠. 뭐뭐다. 그럼 삼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가 행동을 삼가하다 그러면은 행동을 삼가하다 그래서 행위라고 그냥 써봅시다. 이제 문장을 이제 역할을 하니까 행위를 삼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행위를 그래서 목적어가 되고 이게 삼가하다 이렇게 돼요. 뭐뭐를 뭐뭐하다 목적어를 동반하는 것을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라고 그래요. 타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동사의 실제적인 자기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는 여기 만약에 나는 이러면 주어까지도 붙이면 나는 행위를 삼가하다 그러면은 주어 나오고 뭐뭐이다에 해당되는 수로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뭐를 삼가하다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이게 앞으로 뽑아졌죠. 지금 앞으로 나왔죠, 신자가. 자리를 바꿈으로 해서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뭐를 삼가하다 그런 타동사로 쓰일 글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떨어뜨려지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냥 삼가 이러지 뭐뭐를 삼가 이렇게 안 해요. 삼가 이렇게 빨리 얼른 이런 것처럼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글자예요. 없어도 되는 건데 그 문장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 위치가 맨 첫 글자가 돼요. 중간에 있으면은 목적어 앞에 있게 되니까 보통은 동사 역할을 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새길까요? 이게 수로고 이게 목적어면 나를 삼가하다 이러면 또 뒤에 말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에 있으면 보통 부사로 그냥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런 게 한문을 보다 보면은 무척 많이 나와요. 지금 삼가할 신자가 나왔지만은 성 그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문장이 나왔죠. 이것이 또 문장 중간에 있으면 뭐뭐를 성실히 하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또 끊어버려야 돼요. 없어도 되는 거 부사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실로 진짜로 이런 뜻으로 진실로 성자를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단단할 고자 같은 경우에도 견고하다 그럴 때 고자인데
고자에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럼 앞에 주어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거 앞 바로 나오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떼버려야 되는 글자예요. 부사예요. 그럼 이거는 굳이 혹은 진실로, 이것도 진실로 고자로도 쓰고 굳이 진실로 한번 보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이 돼요. 앞에 이 문장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뽑아져 나오는 글자지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동사가 이렇게 문장 중간에 있을 때의 목적어를 수반하면은 뭐뭐를 삼가하다, 뭐뭐를 뭐뭐하다 이렇게 새겨야 되는 글자지만 앞에 오면은 성분이 달라져요. 글자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위치에 따라서 한문은 성분이 달라지니까 맨 앞에 있는 글자는 그렇게 떼버려서 해석을 해야지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신자는 없어도 되는 글자예요. 안 해도 돼요. 밑에 물 원유 멀리 놀러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가 해서 산가. 그렇게 해서 글자 구성은 그렇게 돼 있고 원유 할 때 유자가 놀유자인데 놀다 그러면은 지금 일 없이 그야말로 노는 거를 논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유자는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일하는 거를 다 놀유자 유로 써요. 뭐 출장 가는 거 말하자면 그런 게 다 유예요. 벼슬아치가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진짜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논다라는 그 의미는 고향을 떠나서 본래 있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행동하는 거 그거를 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애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렇게 거창하게 뭐 출장이다 이런 것까지는 볼 건 없지만 애들을 지금 뭐 8세 이전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본다면은 애들 뭐 멀리 나가서 놀거나 뭐 이러면 걱정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데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커서 벼슬아치가 되고 직장을 다니게 되고 그래도 자기가 있는 곳은 늘 부모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번에 그 남아시아 그 지진 해일에서 부모님이 정말 놀러 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당한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더 원통하고 더 그렇죠. 더 해석하고 신물 원유 이제 대상에 따라서 상황은 그렇게 놀다라는 의미를 바꿔가면서 파악을 하면 되겠어요. 유필유방 놀더라도 반드시 방소가 있게 하라 그렇게 됐는데 방자는 원은 동그란 거고 방은 네모난 거죠. 그렇죠? 방은 네모난 거예요. 이렇게 모퉁이 방자예요. 이렇게 모퉁이가 있는 게 방이에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방위가 틀리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위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위치, 방향, 동서남북의 방향. 그래서 방자를 방소라고 장소라고 보는 거예요. 출입문호든 개태필공하라. 출입문호, 문이나 호나 다 문자, 문호자 그러는데 글자 이렇게 모양을 보면 문은 양쪽에 다 있고 그렇죠? 호는 한쪽만 있죠? 그래서 외장문은 호고 구분을 하자면 문 다 있으면은 문문자고. 근데 어쨌든 하여튼 두 글자를다가 문이라는 글자를 표현을 해서 문을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문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문 나올 때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개폐 닫거나 문을 닫고 폐 개는 열고 문을 열고 폐 문을 닫고 이럴 때에는 쾅쾅 뭐 이러지 말고 반드시 공손하게. 반드시 공손하게 하라. 물릿 문중하고 물자 방중하라. 물릿 서 있지 말아라. 어디에 문중에. 문 가운데 서 있지 말고 방 가운데 앉지 말아라. 다 출입에 방해가 되는데 애들은 놀았다 하면 가운데서 놀고 막 무슨 기일에서 제사 음식 만들고 이럴 때도 꼭 그 가운데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막 화를 내지. 아이, 저기 가서 놀아라!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이제 시끄럽게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통행에 방해가 되고 또 다칠 수도 있고 말이죠. 방 가운데에도 이렇게 있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하게 되지.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응용을 하다 보면은 그 전철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애들 들어오면은 막 그 시끄럽게 가운데 어떤 애들은 그냥 아예 털푸덕 주저앉아서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삼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그런 게 때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가정 교육의 하나겠지요.